빠르면 2, 3주, 적어도 한 달 정도 잘 안정하고 이제 적절한 한방 치료를 시행을 하면 통증 경감이 최소 20-30% 이상 일어나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던랩 임승현입니다.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프고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플 때가 있죠. 몸을 계속 숙여야 되기 때문에 허리 쪽에 통증이 올 때가 있고, 그날 진료하는 환자분들이 많으면 허리가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어디 디스크가 터졌고 나는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즉 허리가 아픈 거에서는 이 디스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자생한방병원에서 10년 정도 진료를 하셨고, 현재는 경희 정재현한의원에서 진료를 하시고 계시는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정재현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척추에서 이제 구조상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죠.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추간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성되거나 돌출되거나 터져나오면서 뒤쪽에 엉덩이, 허벅지, 이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라인을 건드리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그 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이제 허리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스크라고 하면은 어쨌든 진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디스크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가 진단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병의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우선은 허리 디스크가 내가 의심된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쪽으로 저림이나 당김이 있다. 내지는 좀 감각이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이상한 감각, 이를테면 시리다든지 아니면 뭐 자결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치 종아리가 풍선을 불면은 이렇게 팽창해 오르듯이 그런 팽창감이 있다든지 그런 이상 감각들, 내지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발등을 들어 올리거나 하는 힘이 좀 빠진다는 그런 근력 저하라든지,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그런 감각 이상이나 근력 이상이 나타나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다리가 당기는 게 아니라 허리 쪽에 심한 통증이 온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2, 3주간 열심히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 그리고 다리 쪽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증뿐만 아니고 감각적인 부분이나 다리 들어 올렸을 때 허리 쪽이 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몇 주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을 좀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허리 디스크하고 또 우리가 혼동되기 쉬운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기 쉽게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오셔서 나는 어떤 의원에서 디스크라고 했다. 나는 몇 년 전에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혼동을 많이 하시죠. 예.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이제 둘 다 척추의 상처고 척추의 병변인 거는 동일하지만은 엄연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허리 디스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눌리면서 돌출되거나 탈출되고, 그 돌출되거나 탈출된 그 허리 디스크가 이 뒤쪽에 신경을 눌러서 다리 저림이나 아니면 감각 이상, 기능 저하 아니면 근력 저하를 야기하는 질환이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이고요. 협착증은 신경 관련 문제인 것은 동일하지만 보다 노년층, 보다 어르신들이 만성적인 퇴행 질환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허리 디스크처럼 디스크가 터져나오기보다는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퇴행 변화에 의해서 신경이 지나다니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좀 만성적으로 불편해지면서 양쪽 다리가 걷다 보면 저린다든지 당긴다든지 만성적인 퇴행 질환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척추에 생기는 질환이 맞기는 한데 굳이 구분 지어 본다면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 디스크의 돌출이나 탈출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비교적 협착증에 비해서 좀 더 급성적이고 더 심한 통증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보다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한테 보다 만성적이고 천천히 장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한쪽보다는 양쪽 다리가 보통 이제 좁아지면 양쪽 신경 구멍이 같이 좁아지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하지만은 좀 구분을 볼 점이 있는 두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언을 하기는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보다 노년에게서 보다 만성적이고 보다 양측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허리 디스크는 좀 더 젊으신 분들한테 급성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게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허리 디스크가 이제 보면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도 그쵸. 있을 거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도 있을 건데 치료 방법별로 치료 기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 80년대만 해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요새 트렌드는 좀 바뀌었죠. 그동안 수술을 해보니까 디스크는 이제 척추에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상처를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절개하고 터져 나온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수술이라면은 요새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들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가 보통 허리 디스크는 척추에 생긴 상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우리 몸 어느 곳에 상처가 나더라도 상처가 평생 가지 않잖아요. 상처가 생겼지만은 적절한 케어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상처가 점점 회복되지 않습니까? 척추에 생긴 상처인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해주면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회복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이 가라앉는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충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합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적응증이 3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보통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수술하지 않고 칼대지 않고 하는 모든 치료를 우리는 통칭해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장애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고요. 이제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서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할 때는 이제 오히려 수술을 해서 그 압박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로 내려오는 저림이나 당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은 저림이나 당김 괴롭죠. 근데 저림이나 당김은 어떻게 보면은 아픈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저리고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이루면은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과가 좋거든요. 아주 간혹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내가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리 쪽에. 아니면 근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기고 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가 점점 나타난다면은 신경이 비가역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손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저하 양상이 자꾸자꾸 치료를 잘 했는데도 나타나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죠. 근데 실은 치료에 임해보면 말씀드렸던 뭐 석 달 이상 적절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자꾸 근력이나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마미증후군이라 그래서 대소변에 장애가 오거나 항문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환자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10명 중에 1명이 사실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대부분 보존적인 요법으로도 회복을 잘 하는 편이시죠. 마미증후군이나 감각이 없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 거의 10명 중에 1명 이하라고 보죠. 오기가 힘들다. 뭐 그렇고요. 보존적 치료는 3개월 정도. 그 보존적 치료도 정재원 원장님처럼 이렇게 치료를 잘 하시는 분한테 한 3개월을 받아야 좋겠죠? 그렇게 3개월 정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이제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주사 치료 같은 양방 치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침 치료나 뜸 치료, 그리고 약침이나 봉침, 투나요법 같은 한의학적 치료가 또 있을 건데요. 저희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사실 하기 싫어하시죠.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를 양방에 가서도 문의하시고 한방에 와서도 문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양방에는 거의 이제 나는 수술은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제 의견으로는 통증이 아주 심하고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양방 한방 통틀어서 강력하게 진통소염 작용을 해주는 거는 신경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썩 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양방에서 시행하실 때 보통 텀을 두고 하죠. 한번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텀을 주지 않으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양방 원장님들께서는 CT나 MRI 검사로 터진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신경차단술 주사요법을 1회 시행을 하고 일주일 뒤에 와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와라. 그래서 한 3회 정도까지는 시행을 하시죠. 3회까지 시행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때 양방에서는 바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하시는 편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보통 쭈루룩 3번 신경차단술을 하고 회복을 잘 못하면 이제 수술할 때가 됐어요. 수술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때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좀 안타깝죠.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심하게 파열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2, 3주, 적어도 한 달 정도 잘 안정하고 이제 적절한 한방 치료를 시행을 하면 통증 경감이 최소 20, 30% 이상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시기보다는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절반 이상 호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한방 치료를 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지 트라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20, 30% 정도의 증상 호전이 있고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는 한 절반 이상 통증 개선과 기능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한방 치료는 내 몸이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 몸에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방 치료에 비해서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그리고 그 3주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나 시술적 치료를 권하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너무 짧지 않나.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한방적으로 이제 그 시간 안에 회복을 하는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에 보면은 환자분들이 자기는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운동을 했었고 뭐 어떤 운동이 좋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찾아서 어떤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좋은 운동하고 나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좋은 운동과 안 좋은 운동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시중에 많은 얘기들이 떠돌아서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선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운동에 앞서서 운동은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야 가능하잖아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철칙은 앉아있기 말기. 앉아있지 말기. 네, 앉아있지 말기. 왜냐하면 보통 허리 디스크가 내 몸무게에 의해서 눌리고 터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 몸무게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눕는 겁니다. 눕는 거. 통증이 아주 심한 초기에는 우선은 염증과 붓기가 가라앉고 어느 정도 거동이 될 때까지는 어떤 운동보다도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무리 심하게 파열이 있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누워서 한 1, 2주 정도 안정하고 적절한 치료나 투약을 받으시면 서서히 한 발자국씩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제일 쉽고 우리가 특별히 교육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죠. 걷기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주는 게 뭐가 좀 대수롭지? 근데 실은 우리가 잘 걸음으로 인해서 허리가 스트레칭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다 보면 실제로 심한 파열이 있는 분들도 5분 걸을 수 있고 10분 걸을 수 있고 20분, 30분 걸을 수 있고 걷는 양과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은 지금 허리 디스크를 극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걷기를 추천드리고요. 시중에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디스크에 좋은 운동으로 맥켄지 운동과 윌리엄스 운동이 소개가 되어 있기는 했어요. 맥켄지 운동은 정상적인 우리 허리가 서 있을 때 보면 잘록하게 이 앞쪽으로 볼록한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요추 전만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그 정상적인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서 일자 허리, 나아가서 구부정한 허리가 되고 그러면 뒤쪽으로 탈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요추 전만을 회복시켜주는 맥켄지 운동을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그런
맥켄지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세요. 욕심내지 말고 통증이 심할 때는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 떼지면 자연스러운 걷기 운동을 권장드리고 추후로 이제 의료진들이 도와주기는 할 텐데 천천히 맥켄지 운동을 시작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윌리엄스 운동이라고 거꾸로 맥켄지 운동과는 정반대로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는 운동이 있기는 해요. 둥글게 말아주는 것 자체가 허리 디스크의 추가적인 후방 파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트렌드는 맥켄지 운동을 추천드리고 윌리엄스 운동은 좀 권장드리지 않는 추세기는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지현 원장님하고 같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추간판이라는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신경을 누르는 급성 질환, 보다 젊은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은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아보신 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요즘 트렌드는 맥켄지 운동, 윌리엄스 운동보다 맥켄지 운동, 그리고 걷기가 허리 디스크에 좋고 앉아있지 않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모던랩이었습니다.